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2021 북미 올해이차를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에서 3년 연속 올해이차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주최 측은 아반떼는 세단 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한 혁신적인 디자인, 디지털 키 등 첨단 편의 사양, 연비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준중형 모델 최강자임을 확인한 아반떼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활약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수상에 이어 현대차가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이 현대차의 애플카 개발을 위한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난주 이 소식이 공개된 직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애플은 이르면 2024년에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추진하고 있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각종 외신을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는 테슬라를 비롯해 GM, BMW, 토요타, 혼다, 포드 등 상당히 많은 전기차 생산 완성차 기업들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 애플이 현대차의 애플카 개발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기술에 대한 신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죠. 현대차는 이미 생산 능력이 검증된 자동차 회사입니다. 여기에 최근 짧은 시간 안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배터리의 높은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은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이 보도되자 현대차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단기간 주가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발표로 보입니다. 실제 애플과 현대차는 이미 협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애플 아이폰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삼성이나 LG의 스마트폰만 가능했던 디지털 키 기능을 앞으로 아이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iOS를 쓰는 애플 워치도 향후 디지털 키로 쓸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애플로부터 디지털 키를 구현할 수 있는 API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API는 OS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컴퓨터 명령어 체계로 프로그래밍에 사용됩니다. 애플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API 공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 정책을 채택한 구글과는 상반되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애플이 이것을 현대차에 공개했다는 것은 이미 양사 간에 여러 차례 협업을 위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플은 한때 전기차 직접 생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른 것에 대해 애플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직접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완성차 업계에 진출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생산 인력의 훈련과 품질 관리 등 사업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맞추다가는 테슬라에게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현대차와의 협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내놓으면서 전기차 양산 능력을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eGMP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차에서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GMP의 첫 번째 특징은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입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플랫폼을 활용한 기존 전기차와 달리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500km 이상입니다. 게다가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추어 초고속 급속 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실내 디자인이 자유롭습니다. 엔진룸을 비롯해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던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 탑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디자인 자유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탑승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설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동식 배터리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는 OBC 온보드 차저 방식을 통해 외부 충전기로부터 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방향 충전만 가능했습니다. eGMP는 이를 보완한 통합 충전 시스템과 차 충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일반 전원을 차 외부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자동차가 마치 커다란 보조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웃도어 활동이나 푸드트럭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반 주택의 공급 계약 전력인 3kW보다 큰
3.5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이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17평형 에어컨과 55인치 TV를 동시에 약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 전자제품을 쓰거나 다른 전기차를 충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말은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데, 현대차의 이 GMP를 이용한 전기차를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이 GMP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GMP를 통한 신차가 벌써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13일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5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GMP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입니다. 아이오닉5에는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과 자연 친화적 컬러와 소재가 반영됩니다. 현대 디자인팀은 아이오닉5를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SUV GV70 역시 전기차로도 출시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올해 신형 전기차 출시 계획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CV, JW 등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현대차의 전기차 출시 계획이 한층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현대차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기차 양산 플랫폼 마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실제 양산까지 성공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애플에게는 현대차의 이러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광폭 행보는 친환경 분야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폐배터리의 처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폐배터리를 활용한 시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민간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 배터리 업체들은 친환경 폐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15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이면 180억 달러 규모로 1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차량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품목인 배터리의 경우 사용기간이 약 5에서 10년으로 초기 용량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의 물질 등은 독성을 지니고 있어 그대로 폐기, 방치될 경우 황산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처리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현대차는 OCI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해 태양광 발전소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사용 사업 영역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 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활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8년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핀란드의 바르질라와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 파워로직스, OCI, 한화큐셀 등과 다양한 에너지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현대차 울산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MWC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에 저장했다가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대차는 생산 플랫폼부터 기존 차량의 전기차 전환 출시 및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장까지 전기차 생태계 전역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짧은 시간 동안 전기차 분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느껴집니다. 배터리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ESS 시장 역시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의 소비자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가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의 생산, 판매, 재활용까지 모두 국내 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낼 밸류체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